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상당수가 대한민국 국민일 텐데, 저는 국민들에게 별로 기대를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에 화성시 의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화성시 당국에다가 시민들한테 100만 원씩 나눠주라라는 건의안을 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되게 짜증이 나서 좀 국민들한테 기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타먹는 데 있어서 여야를 안 가리고 저렇게 뻔뻔하게 대드나. 물론 경기는 살려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저런 거를 내나.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거기도 $1,000가 준다는데 각 카운티라든지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이 서로 달라고 막 자기네 지방자치단체를 압박을 하느냐 그랬더니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지,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이렇게 설쳐대는지,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라는 사람은 왜 10만 원씩 먼저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설쳐대는지, 또 그거 갖고 부천시장하고 왜 싸우는지. 이렇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생색을 내버리고 국가는 뭐가 되고 엉망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히 국민들한테 나중에 핑계를 정치인이라고 대겠지만 좀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자꾸 버릇처럼 입을 쩝쩝 다시는데 기대를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물론 어제 보도가 나왔죠. 큰 보도는 안 나왔는데 보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래도 속도라도 한번 희망을 가져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대전 현충원 가서 천안함 전사자들 분향을 하는 문 대통령한테 윤청자 할머니가 다가가서 천안함 사건이 일으킨 게 누굽니까 하고 묻는 이 사진입니다. 역사적인 사진이 됐구나. 역사적인 사건.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된다면요, 우리 문 대통령이 5.18 광주 묘지에 가서 한 것과 이 사진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동아일보 제목에 따르면 북한이 했다라고 문 대통령이 답변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네,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다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말을 안 했다라는 것도 있고 좀 헷갈리는데, 저도 방송을 몇 번 들어봤는데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고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얘기하시죠, 확실하게. 윤청자 할머니가 다가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묻고 있는데 그 얘기를 크게 하시지. 그리고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저는 우리 국방부, 제가 군을 조금 안다면 아는데 참 우리 군인들 통수권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군인들 충성 대부분 교육가 이거잖아요. 1사단은 전진, 2사단은 3사단은 백골, 맹호, 수기사는 맹호, 9사단은 백마야. 공군하고 해병대하고 해군은 필승, 이렇게 하지만 대체적으로 충성이잖아요. 충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맹목적인 충성이 되고 있어요. 계급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충성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가끔은 왜곡된 충성이 나타나는데,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맞다는 지당한 자료를 자꾸 냅니다. 그래서 금방 나오는 게 2015년 야당 시절에 김포 해병 2사단을 방문했던 문 대통령이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 도발을 하고 북한으로 도주했는데 이걸 우리 군이 탐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우리 문 대통령은 북한의 소용으로 본다, 이렇게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번 천안함 10주기에 가셔갖고 5번이나 애국을 강조했습니다. 애국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에 단단히 뿌리내려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네, 제발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애국하고 제가 생각하는 애국이 다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상자 수당을 5배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참여연대 같은 이런 데에서는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문 대통령이 애국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애국과 군 통수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랑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은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분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수권자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얘기하는 통수권하고 애국하고 저 조금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이면 발음이 참 안 좋네요. 2월 22일 날 미국 국무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폐막식 참가하러 오겠다는 북한의 김영철은 한국에 오면은 천안함 추모관부터 먼저 가라. 그리고 폐막식 때 이방카도 가는데 이방카는 절대 김영철이 안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네, 김영철 기억하세요? 그리고 2월 25일 날 그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행사 참석을 위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판문점을 거쳐 우리 쪽에 왔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천안함 주범이라는 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통일대교에 몰려가서, 통일대교는 판문점으로 가는 민간인들이 갈 수 있는 그 도로입니다. 물론 허가를 받아야 가죠. 거기에 이제 일사단 전진 부대가 딱 체크하고 있는데 저야 뭐 여러 번 가봤으니까 잘 알죠. 거기 가서 이제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사단이 전진 부대 이름이 전진입니다. 전진. 평양 입성 제1부대. 그 1사단하고 미군 24사단인가 6.25 때 북진에 선봉했었어요. 미군 부대가 주공이고 우리 1사단이 조공이었는데 서로 경쟁이 붙어갖고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조공부대인 1사단이 먼저 갔습니다. 그때 경쟁이 붙었는데 그때 우리가 막 전진하니까 우리한테 배속된 미국 전차 부대가 we go 하면서, 우린 전차가 없으니까 미군 부대들이 빌려준 부대인데 같이 합세해갖고 먼저 갔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부대는 평양 입성 제1부대, 평양 입성 선봉부대, 그리고 전진이라는 부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대교는 민간인도 다려야 되니까 작전용 도로를 다리를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부대 이름 따서 전진교가 있는데 그 전진교 쪽으로 빼돌려서 김영철을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그 전진교는 우리가 북진에 썼어야 되지 어떻게 이북놈을 데려올 듯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뭐라 그랬는가, 뭐 이 정부가,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천안함 소행이 맞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 정부가, 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인 것은 맞지만 김 부위원장 김영철이 주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는 통일전선 부장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책임 있는 인물이라며 그의 박람을 수용했다, 이렇게 맞췄습니다. 근데 북한 비핵화 됐습니까? 남북관계 개선됐나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이가 천안함 사건 때 북한 인민무력부의 정찰총국장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네. 북한은 대남 침투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하나는 인민군이 합니다. 인민군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군에도 정보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군에는 특전사가 있고요. 각 군단에는 뭐가 있습니까? 특공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단에는 뭐 수색대가 있죠.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아군이 침투할 지역으로 미리 들어가서 작전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사는 깊숙이, 육군작전 차원에 한다면 특전사, 물론 더 크게도 할 수, 다른 작전들, 그 다음에 군단 작전이 들어간다면 특공여단, 이런 부대들이 들어가서 정찰부대, 정차부대 이런 부대 들어갑니다. 똑같이 북한도 각 제대에 맞춰서 먼저 침투하는 부대가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정찰국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그 강릉 잠수함 사건 일으켰던 바로 그들이 해당되는 거죠. 네. 뭐 잠수함은 해군이 몰아주지만 침투한 애들은 정찰국 애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유사시 작전할 지역을 정찰을 하고 협조군자를 구하고 뭐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와 별도로 이 남조선 혁명이 북한의 정치적인 임무잖아요. 남조선 혁명은 누가 합니까? 공산당이 해야 되잖아요. 북한의 공산당은 조선노동당이에요. 노동당의 뭐 사회문화부, 39호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9호실은 한국을 제외한 해외에 협조, 전 세계의 공산화가 공산국가의 목표니까 그거를 하면서 대남공작을 우회하는 게 39호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스스로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를 만들어서 혁명을 하려고 하는 게 뭐 사회문화부, 자꾸 이름을 바꾸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우리 쪽에 침투시키기 위해서 특공무술로 무장한 장비를 갖고 있는 작전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동당에 있는 3개 조직을 합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떠드는 통일전선부가 있죠. 바로 김영철이가 그때 그런 타이틀을 왔었죠. 근데 어쨌든 평창올림픽 때는 근데 어쨌든 이 3개 부서하고 정찰국을 합쳐서 만든 게 정찰총국인데요. 200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인민무력부사를. 굉장히 강력한 기관이 만들어진 거죠. 이거를 하면서 불과 1년 후에 우리가 당한 게 천안함 사건입니다. 이걸 일으킨 거는 바로 김영철이 이끄는 정찰총국입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저는 천안함 사건 났을 때 모든 자료를 그때 모아가지고 천안함 정착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만드는 천안함 피격 사건 백서가 있는데요. 정부 공식 백서죠. 그걸 제가 자문위원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편집위원인가 자문위원 들어가서 최종 검토를 제가 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뭐 좀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동의는 해줬지만은 어쨌든 저는 두 가지 문제에 개입했고 또 가지 천안함 루머를 벗긴다. 천안함 프로젝트인가 뭔가 해서 엉터리 주장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잠수함이 와서 우리 천안함을 공격했다. 말도 안 된다는 걸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천안함 루머를 벗긴다. 이렇게 두 가지 책을 냈고 한 가지 책 편집에 자문에 관여를 했습니다. 이런 책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정현 씨가 뭐 스모킹 공원이라는 책을 썼고 정의당에 있는 국회의원 김종대 씨가 서해 전쟁이라는 책을 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들이 본물 터지시 나왔는데 제일 먼저는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할 말이 많고요. 제 책이 지금 천안함 사건 일으켰다고 뭐 자작극이다 하는 사람들 재판에 증거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인용도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천안함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게 2009년 11월 10일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 만 4개월 조금 남짓한 있었던 대청해전입니다. 대청해전은요, 우리가 완승을 한 제1연평해전보다도 더 피해가 없이 우리 뭐 배도 상처 하나 안 나고 완승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지금 해군은 전혀 기리지 않습니다. 감춰진 승리, 잊혀진 승리, 부끄러운 승리가 돼 있어요. 나 해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해군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해군 웃기는 짜장이에요, 진짜. 완벽한 승리는 누구도 챙기지 않습니다. 정부도 안 챙기고.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북한하고 정상회담 하려고 마구마구 하다가 이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때 감춰버렸어요. 여러분 조금 인터넷 쳐보시면요. 바로 나올 겁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 북한이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냅니다.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 이렇게 하고 나서 김경식 총참모장, 우리로 얘기하면 합참의장이죠. 그 사람을 그 황해도에 담당하는 4군단 단장으로 보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합참의장을 군단장으로 내려보는 그런 특이한 인사를 합니다.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가 천안함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김기혁씨는 천안함 사건을 못하고 김영철이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김영철이를 이 정부에서 평창올림픽 때 받아줘가지고 남북 대화가 열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고발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그때 김경식이가 사군단에 가가지고 우리를 때리려고 전력을 증강을 뭐 해안포, 장사장포를 늘리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걸 우리 군도 알았어요. 그래서 NLL 대비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형 함정들을 서해에 배치합니다. 11월부터. 네? 그때 우리 군의 한계가 뭐였는가 하면 잠수함은 동해에서만 쓰고 서해에서는 잠수함을 잘 안 하니까 우리가 수상함으로 오는 걸 저지한다. 서해는 어떻게 하든 사수하고 동해 대잠전 승리하자. 이게 우리 해군의 단순한 이해였어요. 그리고 우리 군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였는가 하면 천안함 사건 나기 일주일 전에 해군 참모총장이 바뀝니다. 정옥식 씨가 물러나고 정옥근 씨가 물러나고 김성찬 씨가 됩니다. 이 김성찬 씨가 해군 새로 인사안을 만들어서 발표하기로 한 그 전날 밤에 터지는 게 천안함 사건입니다. 바로 군에서 인사를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마음이 들떠서 제대로 일을 안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3월 26일 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당일은
대전에 있는 육군 자원대, 거기가 이제 교육사령부가 있는데 거기서 육해공군 총장이 모여갖고 합동군 논쟁이 벌어져요. 이명박 정부가 합동군 만든다 그래서 해군 공군이 대들고 싸움이 벌어지는 날입니다. 3군은 쪼개져 있고 해군은 인사한다고 들떠있는 날, 아주 방심한 날 당한 게 천안함 사건입니다. 자, 제가 아까 정상회담 중에 터진 게 추진한 중인 게 대청해전이라고 그랬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개성에 자남산 여관이 있습니다. 북한은 뭐 호텔을 여관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바로 거기에서 우리 김태효 청와대 비서관 등 하고 북한 측에서 사람들이 몇 차례 정상회담을 위한 회담을 해왔습니다. 이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때 노동부 장관이었던 임태희 씨가 싱가포르에 가서 김양건이하고 만나서, 그때 통일전선 부장이죠, 남북 정상회담 뭐 이런 비밀회담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신동아를 비롯한 모든 매체에 다 공개된 사실입니다. 2009년도 6월 7월에 있었던 거죠. 그 연장선에서 자남산 여관서 실무회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 북한이 뭘 하는가 하면 우리가 말랑말랑하게 나가니까 배를 살살 집어넣어서 NLL 도발을 합니다. 그거를 이함대가 깨버린 거예요. 대청해전에서. 그러니까 팔팔 뛰면서 김벽식을 사군단 보내고 그 다음에 이미 준비했던 정찰 총국을 전력을 강화해서 우리한테 보복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터진 게 천안함 사건입니다. 근데 이명박이라는 이 정권은 계속 정상회담 하려고 대청회전은 감추고 계속 북한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당하는 게 천안함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벽식이는 천안함 사건 때 자기가 못했기 때문에 그 원한을 언제 푸는가 하면 11월 달에 연평도 포격전이 있죠. 자기는 육군부대 지휘관이니까. 그때 방사포하고 이걸 쏴대갖고 연평도를 박살내는 겁니다. 김벽식 지금 죽었습니다. 네. 저거 어떻게 많이 아냐고요? 많이 압니다. 그렇게. 우리 군도 다 압니다. 근데 저러고 있는 거예요. 통수권자한테 충성 바친다고. 근데 북한이 왜 겨울 내내 도발을 못했느냐? 북한은 12월부터 2월 말까지는 서해안이 얼어붙어갖고 잠수함이 못 나와요. 배도 못 나와요, 잘. 보통 2월 말 얼음이 풀리면 지금 한참 나오게 되죠. 근데 북한이 우리 쪽이 워낙 수상함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잠수함을 보냈는데 그때 연어급을 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연어급 새로운 잠수함이 왔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그 잠수함에 대해서 우리 작전 정보부대에서 뭐라고 평가해 줬는가 하면 시운전 위해서 나온다. 시운전을 위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해군 이함대에서는 제가 작전하러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작전을 변경합니다. 근데 연습하러 나온다니까 아무 대비 안 했죠. 바로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증은 우리 정보사에서 북한 정보를 모아갖고 그걸 모든 육군의 1, 2, 3군, 해공군 작전사령부, 해병사령부에 보내줍니다. 그럼 그 부대에서는 정보를 토대로 얘네들이 서해에 작전 나왔네. 그럼 대잠 작전 준비해. 해군 작전사령부에 지시하거나 이함대 결정하면 그런 작전식으로 변경하는 건데 시운전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그건 냅두고 그냥 늘 하던 작전만 합니다. 어떤 자가 우리 정보사로 하여금 북한 잠수함이 연어급이죠. 시운전 하러 나왔다는 해석을 달아줬는지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의 아부한 정보 책임자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랑 대비하는가 하면 제2 연평해전 때 똑같이 이런 지시가 내려갔었어요. 정보부대한테. 북한이 하는 거를 제대로 알려주지 말라. 그래서 그때 37 부대, 우리 정보사와 더불어 777 부대가 있는데 한철용 씨가 국회에 나가서 블랙북 흔들면서 이게 진실인데 이걸 제대로 퍼지게 못하게 한 데는 누구냐 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대들었죠. 김모 씨, DJ 정권 때입니다. 근데 대청해전 때, 천안함 때는 이런 사건이 없었고 거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제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동아에서 썼습니다. 김동식 씨 제가 여러 번 만났고요. 정보의 실패인데 이렇게 해서 많은 군인이 죽으니까 이명박 씨가 당황했죠. 그때 죽은 46용사가 싸우다 죽은 건 아닌데 전사자는 아닌데 전사자로 하고 무공훈장을 주게 했습니다. 이명박 씨가 하도 부끄럽고 자기가 난감하고 이명박의 길을 문재인이 다 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때문에 천안함 지범을 만나준 게 누굽니까? 김영철을 만나준 게 물론 뭐 악수는 정식으로는 안 했지만 폐막식 때 서로 얼굴 봤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일부러 김영철을 내보낸 거 아닙니까? 김벽식은 죽었으니까. 그래서 김영철이가 누구까지 만나게 됩니까? 트럼프까지 만나죠.
트럼프까지 만나니까 북한이 다 속여 먹었다라고 했는데 막판에 뒤집어 엎은 게 누굽니까? 하노이 회담에서. 그게 트럼프입니다. 문재인 씨는 끝까지 속아 넘어가 준 사람이고요. 믿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북한은 뭐라 그랬어요? 삶은 소대가리, 뭐 전응아.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편향적 인식을 하는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자기 한번 이렇게 보면 좋게 보면 끝까지 좋게 보고 객관적 판단을 못하는 분으로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분들이 자기 확신으로 가니까 문제입니다. 국가정보기관서 주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요. 천안함이 우리 문 대통령께서 북한 소행이라고 하셨는데 보도에 따르면 그러면 한 번이라도 보복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5.18 광주에 대해서 만행을 자행한 게 우리 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은 문 대통령이 드러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을 한 자들에 대한 보복심을 드러낸 적이 있나요? 왜 둘이 5.18하고 천안함이 다르죠? 천안 5.18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그렇게 떠드는데 헬기 사격이 있었나요? 헬기는 떴어요. 지금까지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몇 번을 조사해도. 이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 정부가 하도록 허가하고 유도하면서 천안함은 왜 안 합니까? 왜 그런 보복의식이 없습니까? 보복하는 게 이게 비겁하다고 생각해서 그러신가요? 제 얘기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자, 저는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니까 할머니가 나라를 지키는 세상이 되었다. 윤청자 여사가. 이 할머니가 과거에 자기 아들 보상금으로 나온 것 중에 1억 원을 내놔가지고 우리나라 주요 함정에 이 돈으로 산 기관포를 설치했습니다. 대통령 돈 내놨나요? 해군요. 참 해군한테 제가 논설위원 할 때 그런 기사를 썼다가 안 나간 적이 있는데 제 칼럼으로 해군 융천자 함을 만들어라. 자, 우리나라 해군에 터부가 있어요. 우리는 배를 영국 전통에 따라서 여성으로 보기 때문에 여성 이름을 안 붙입니다. 여성이 남성 좋아한다서 남성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깼어요. 언제 깼죠? 어느 정부가 깼지? 여성인 그 유관순 이름을 잠수함에 붙였습니다. 여성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또 해군 배 이름 붙일 때 왕후장상과 영웅만 붙여요. 뭐 광개토 대왕함, 뭐 강감찬, 계백은 안 붙이지. 김유신, 왜 육군 장수나 이런 지휘관 이름을 해군 배에 붙이나요? 해군 출신들을 붙여보지. 충무 이순신 빼고 나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그 울릉도 독도 찾아온 그 누굽니까? 안용복 이름 다르라고 했을 때 해군 안 달았거든요. 왕후장상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은 왕후장상 아닌 사람 다 합니다. 2차 연평해전 때 전사한 서우원 그 병사 장병들 이름 달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대한민국 지키는 거는 왕후장상과 영웅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니까 또 하지만 우리 민중도 하니까 윤청자 함을 해군 함정에 붙이라는 요구를 논설위원 할 때 쓴 적이 있는데 그 기사는 안 나갔습니다만, 자, 해군 정신이 있다면은 윤청자 함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진짜 부탁입니다. 그 이순신 서해 맹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해,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맹세한다. 이거는 이순신의 진중음이라고 하는 시에 실려 있는데, 서해 어령동 맹산 초목지, 바다에 맹세하니 물속에 있는 고기와 용이 움직이고, 내가 산에 맹세하니 풀과 나무가 내 뜻을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해 그러면 서쪽 바다를 생각하지만 해군의 작전사령부에 가면 서해대가 있어요. 그 바다에 대한 맹세한다는 겁니다. 우리 해군 이런 정신이 있나요? 우리 해군에 천안함에 대한 보복심을 가진 참모총장이 있었나요? 관철하려고 하는 있었나요? 뭘 맹세하느냐? 복수를 맹세하는 겁니다. 복수. 여러분은 아니라 그러겠죠. 응징 보복을 맹세하는 겁니다. 솔레이니 마니를 죽인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복수했습니다. 자기 근로자들이 이라크에 있는데 그 반군이 죽이니까 하지마 그러다가 딱 때리는 게 거기서부터 애국심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인하고 싶죠? 종교 지도자들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럽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려도 내가 복수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방법을 사랑으로 하든 응징으로 하든 선택일 뿐이지만 잊지는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게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김영철이를 그렇게 오라게 하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일부 교회에서 우리 기도하는 거 방해하지 마 그러는데, 아니 나는 교회에 계신 분들 종교 탄압으로 몰고 가는데 그게 옳은 겁니까? 그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 신도를 위한 겁니까? 많은 사람이 전염되면 어떻게 하려고? 종교가 사랑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신도만 보호하겠다, 나만 하겠다는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국민도, 피해보는 국민도 생각해야죠.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당하고 하는데 보복을 안 해주면은 군통수권자가, 우리 국민은 누구한테 보호를 받습니까? 스스로 보호, 각자 도생하라는 얘기죠. 그럼 세금 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순신의 애국심의 근본이 서해 어룡동, 왜 서해 바다에 맹세했습니까?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정부가 환호를 하면서 지난번 관함식 때 일본 배 못 오게 하고 뭐 대니 태극기를 걸리고 생쇼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복수심이 애국심이라고 하면서 왜 북한에 대해서는 못하냐 이거예요. 삼국 사기를 제가 가끔 보는 삼국 사기인데, 여기에 김춘추 부분을 보게 되면요, 김춘추가 삼국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대하성 전투에서 자기 딸과 사이가 있었는데 백제군이 와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4만 1통을 하리라. 이런 결심을 한 게 삼국 통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때 만약에 종교지도라면 내가 사랑을 하리라. 내가 죽어서라도. 그럼 그걸로 가는, 예수가 될 수 있는 거고. 간디처럼 비폭력으로 가더라도 끝까지 가면 간디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다 사기란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복수도 사랑도 복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허위입니다. 말로만 요때요때 빠져나가는 겁니다. 문 대통령 어제 윤청자 여사 만나면서 느끼시는 거 없나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100만 원 받아야 된다고 지방 의원들 떠들고 하는 거, 그거 애국심이라고 보십니까? 네? 나라가 이 꼴이 돼도. 저 사실 천안함 사건 이번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윤청자 할머니 때문에 또 마음이 움직였는데, 할머니의 애국심, 대통령의 애국심, 할머니의 국가관, 대통령의 국가관, 그리고 여러분 당신 국민들의 국가관 애국심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